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부자들만 알고 서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성공의 대박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를 알고 실천함으로써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대박 노하우 알아가셔서 다들 2025년 한 해 대박 터지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생산성 방정식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왜 부자가 되기 어려운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 해답은 바로 생산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허 씨는 하루 8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B 씨는 같은 8시간 동안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죠. 결과적으로 B 씨는 허 씨보다 10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똑같이 8시간을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천지 차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생산성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자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이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용하는 모든 도구, 기술,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죠. 대신 더 효율적인 방법, 더 좋은 도구, 더 혁신적인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농부들은 맨손으로 땅을 일구다가 호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갈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트랙터를 사용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생산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도구나 시스템을 활용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한 개에 2.5톤이나 되는 돌을 230만 개나 쌓아 올린 피라미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뗏목, 썰매, 경사로와 같은 도구들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을 활용한 좋은 예시입니다. 현대에는 이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중기를 사용해서 100층이 넘는 건물도 1년 만에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구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할 때 빨래방망이 대신 세탁기를 사용하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절약되나요? 요리를 할 때 칼과 도마, 가스레인지 같은 도구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싼 도구를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산성 향상은 자신의 일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CC는 매달 100만 원씩 들여 최신 장비를 구매했지만 정작 그 장비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DC는 기본적인 장비만으로도 자신만의 작업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수익을 올렸죠. 이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도구와 시스템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일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어떤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나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생산성을 높여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8시간씩 엑셀 작업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가던 중 매크로라는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매크로를 독학한 결과 8시간 걸리던 일을 1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약된 시간을 활용해 다른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고 결국 회사의 생산성 향상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2년 만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프리랜서 번역가 박지민 씨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번역을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I 번역 도구와 번역 메모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작업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졌죠.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박 씨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장과 단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이를 다른 번역가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수입원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이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주방 업무와 홀 서빙을 동시에 하느라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와 주방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인건비는 줄이면서도 매출은 50% 증가시킬 수 있었죠. 이 세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을 시스템화했습니다. 한번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시는 일에서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도구나 방법을 활용하면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단계는 업무 분석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확인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고객 응대하기 등 모든 활동을 시간 단위로 기록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반복 작업 찾기입니다. 기록한 활동들 중에서 매일, 매주 반복되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하는 이메일 체크, 매주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 매달 하는 경비 정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복 작업들이 바로 자동화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구 조사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낸 반복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미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메일 자동 분류 도구, 보고서 자동 생성 프로그램, 경비 정산 앱 등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이런 도구들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소규모 테스트입니다. 찾아낸 도구를 모든 업무에 한꺼번에 적용하지 마세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메일 자동 분류를 하루 동안만 테스트해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도구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확장과 연결입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이었다면 이제 다른 업무에도 적용해 보세요. 더 나아가 각각의 자동화된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해 보세요. 이메일에서 추출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보고서에 반영되고 그 보고서가 다시 경비 정상과 연결되는 식으로요.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도구가 없는지 찾아보고 현재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작은 개선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생산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산성 시스템을 구축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과도한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비싼 도구들을 구매하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성공 사례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도구는 여러분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구를 구입하는 것만큼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생각은 발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구와 방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적절한 도구와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세요. 2. 반복되는 작업을 찾아내세요. 3.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세요. 4.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5.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선택해서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들만 알고 남들에게 안 알려주는 비밀 한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이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